안녕하세요. 오토리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5세대 풀체인지 된 신형 레인지로버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승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정 과정상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일단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차를 둘러보고 이럴 시간도 별로 없이 일단 도로로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홍천이에요. 그래서 홍천에서 일반 도로랑 와인딩을 조금 달리고 지금 오프로드 코스도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로드 코스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프리뷰를 통해서 차는 잠깐 만나봤었죠. 그때 제가 계속 지금 보니까 계속 엄청 고급스러워, 엄청 고급스러워. 라인은 엄청 심플한데 엄청 고급스러워. 그 얘기만 계속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는 그 럭셔리 SUV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레인지로버는 그 럭셔리 부분을 진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럭셔리 SUV의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고급스러워진 점이 지금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거 마이바흐 GLS 아니면 벤틀리 벤테이가, 심지어는 롤스로이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럭셔리한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파워랑 주행 감각이랑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 이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속도로를 먼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긋나긋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하체가 조금은 더 단단해지네요. 그래서 노멀 모드 때는 굉장히 나긋나긋했다면 다이나믹으로 바뀌면서 그 약간의 약간 이렇게 울렁하는 느낌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승차감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하든 아니면 오프로드에 들어가든 평상시에 사용할 때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레인지로버 중에서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P530 모델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고성능 버전이죠. 자, P530이면 P는 이제 가솔린이란 뜻이고 530은 530마력이거든요. 기존의 레인지로버에서 2급의 모델이 뭐였느냐 하면 5.0 SC, 5.0 슈퍼차저였어요. 5.0 슈퍼차저를 이번에는 4.4 트윈 터보로 바꾼 거죠. 슈퍼차저에서 터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523마력이었는데 530마력으로 마력은 조금 더 올라갔는데 토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힘 자체가 굉장히 세졌어요. 물론 차 자체가 조금 커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파워가 워낙 강해지면서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지금 런치 컨트롤을 쓰게 되면 제로 100이 4.6초. 4.6초면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죠. 그래서 엄청 강력한 지금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대체로 이게 가솔린이기도 하고 힘도 강력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P530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350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D350은 직렬 6기통 디젤인데 350마력을 발휘를 하죠. 그 차도 힘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디젤이 조금 최근에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런 고급 모델에서 또 디젤 선택하기가 이제는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를 만약에 평상시에 주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 나는 업무적으로 레인지로버를 맨날 타고 다녀, 장거리도 많이 다녀,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연비를 고려했을 때 디젤 모델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레인지로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은 P530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롤링을 컨트롤 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포르쉐 PDCC라든가 벤츠나 다른 브랜드에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차체가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면 기울어지는 쪽에 서스펜션을 더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지는 걸 막아줘 가지고 거의 평지를
회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끔 수평을 잘 유지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거가 코너링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거 있는 차랑 없는 차랑 코너를 돌아보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레인지로버에도 그게 새롭게 적용이 돼 가지고 지금 코너링 성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차가 키드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너링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길어진 만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회전 반경 이런 부분들인데, 이 차에는 그 사륜 조향도 이번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뒷바퀴가 7도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저속에서 뒷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7도로 돌려주면 회전 반경이 거의 뭐 랜드로버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거의 소형차 수준의 회전 반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차장에서라든가 뭐 유턴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저속 상황에서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점들은 사실 이렇게 고급차를 만들 때는 이제는 뭐 필수인 것 같아요. 그 사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는 반대로 도니까 회전 반경을 줄여주지만 50km 이상 속도에서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7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차선 변경할 때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차가 이렇게 휙 차선 변경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속 방지턱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엄청 부드럽네요. 지금부터는 약간 와인딩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거대한 레인지로버로 와인딩이라니.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롤이 딱 생기려고 하는 순간 차가 이거를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울어지는 느낌이 살짝 생기는 순간 밀어주는 느낌. 보통은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잘 버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차가 살짝 기울어지고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지금 좀 발생을 하는데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다이나믹이 되니까 하체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느낌 쪽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막 딱딱해져 가지고 뭐 진동이 밑에서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울렁하던 느낌을 싹 잡아줘 가지고 하체가 매끈해지는 느낌이어서, 요거 인디비주얼에서 이 하체를 선택해서 노멀 모드로 주행해 보면 그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 다이나믹 모드의 요 서스펜션 세팅 정도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 정도가 되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오, 이 버티는 거 봐. 야, 지금 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전혀 롤 없이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야, 진짜 랜드로버도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멋지다 이거. 자, 지금 여기 카메라를 활성화 시키면요, 지금 이쪽에 360도 카메라랑 전방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 지금은 이제 온로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360도 카메라가 보이고요.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 이제 구동력 배분이라든가 디퍼런셜 잠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방이랑 좌우 바퀴 옆에 내용을 지금 좀 더 확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내려서 확인해야 되는 구간은 카메라가 있더라도 분명히 내려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는 가능한데 조금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조금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터렌 리스판스 2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오토가 좀 더 강화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오토는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에서 거의 웬만한 오프로드는 뭐 오토로만 놓고도 다 갈 수 있다. 바위가 됐든 모래가 됐든 뭐 진흙이 됐든 차 자체가 그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구동력 배분이라든가 차고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다 조절해 준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 렌지로버는 그게 어울린다고 봐요. 센터의 디퍼런셜이 방금 좀 전에 열렸다가 지금 다시 잠겼거든요. 바퀴에 부하가 조금 덜 걸리는 순간 락을 풀었다가 지금 언덕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동으로 잠긴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차량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프로드를 지금 선택을 하면 오프로드 1과 오프로드 2가 있는데, 오프로드 1이 약간 좀 쉬운 거,
그래서 지상고가 75mm 정도 더 올라가고요. 지금 일반이 215mm, 최저 지상고가 215mm고 오프로드 1에서 75mm가 올라가고 오프로드 2를 선택하면 60mm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정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다이얼을 모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 다이얼을 눌러버리면 그러면 이제 오토 모드가 됩니다. 터레인 오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레인 오토 모드에서 차고를 오프로드 1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디퍼렌셜이 수시로 열렸다 잠겼다 하네요. 네. 자, 이번에 바디 강성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했고요. 특히나 그 플랫폼에서 80%는 알루미늄이고 나머지 20%가 강화 스틸이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차체 바디 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A필러랑 C필러랑 D필러를 이렇게 링처럼 그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차체 강성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오프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차량에 있어서 바디 강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 바디온 프레임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지금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차체 바디 강성을 높여가지고 지금 뭐 디펜더도 모노코크 타입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인지로버는 바디 강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인테리어도. 와, 이렇게 심플한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진짜 디자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인테리어는 진짜 역대급으로 멋있어요. 와. 지금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고 가운데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13.7인치, 지금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멋있고 이쪽도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곡면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빛 반사 이런 부분들도 줄여주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게 공중에 떠 있거든요.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위에 거치되어 있듯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탭을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 탭처럼 떼서 이동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약간 그 K9에서 처음 선을 보이고 지금 현대기아에서 조금 여러모로 응용을 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약간 응용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디자인 자체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 레인지로버의 요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뒤에 시프트 패들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로 길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점도 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기어 레버도 지난번에는 이제 다이얼식을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자식으로 바꿨는데 요거 느낌이 괜찮아요. 요 뭉치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것도 괜찮고, 우드 이런 부분들도 안에 이제 안쪽에 금속이 인레이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우드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가죽도 뭐 세미 아닐린 뭐 그런 가죽을 적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지금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정말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해놔 가지고요. 저는 이번 레인지로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동안 레인지로버가 진짜 좋긴 했지만 이 오프로드에서도 정말 강력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그 고장 이슈를 떠나서 저는 레인지로버가 좋은 차라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나 다른 차가 있는데 레인지로버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정도는 있지만 이 차가 메인으로 갖고 싶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 신형 레인지로버는 진짜 메인으로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기본 인테리어도 외관 디자인도 진짜 좋네요. 애플주스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지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 자, 이게 열리는 게 위에 거도 전동, 그리고 아래 거도 이렇게 누르면 전동. 네, 이렇게 해서 전동으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위아래로 클램쉘로 지금 게이트가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밑 아래쪽에 길이가 꽤 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방석을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앉았을 때 굉장히 넉넉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사실 뭐 롤스로이스가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레인지로버도 이렇게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살짝 간이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쿠션 있잖아요. 쿠션은 옵션이래요. 지금 여기 옆에 여기 지금 약간 동그랗게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요게 뭔가 닿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뭘까? 근데 여기 느낌적으로 여기다가 컵 하나 놓거나 아니면 병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 설마 그런 의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스피커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어를 열었을 때 이쪽에서도 음악 소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위에다 지금 스피커를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것도 사실 아이디어죠. 네, 요런 거 세심한 배려, 요런 것들이 다 좀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뭐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시트 접고 눕고 뭐 이런 건 안 해보겠습니다, 따로. 자, 지금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이거 빼고, 이렇게 눕히면 되는구나. 이렇게 눕히고 밑에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요게 지금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방석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바닥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덮어요. 덮은 상태에서 요거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면 또 안 되나? 이게 되나? 이렇게 되면 요 방석이 밑에 고정이 된 거거든요. 요거 고정 안 시키면 덜렁덜렁 하겠죠. 그 다음에 등받이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면 됩니다. 네. 요 옵션이라는 거죠. 할 때는 하고 눌러서 밀어버리면 된다. 오케이. 들어서 빼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나오는 거죠. 지금 카메라는 이게 기본이고요. 네. 오프로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로 바뀌죠. 온로드 상태에서는 3D가 있거든요. 3D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 차 외부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로드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앞쪽, 그 다음에 좌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누르게 되면 클리어런스 형태로 보이는 거죠. 카메라 차체 바닥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약간의 요만큼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주행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래쪽 굴곡 같은 게 이걸로 봐서는 굴곡이 보이진 않잖아요. 확실히 약간의 인터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그냥 그 보조 정보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속된 내리막 내려갈 때는 뭐 이제는 다들 아시는 HDC를 쓰시게 되면 되게 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고 편하게 내려가실 수가 있거든요. HDC를 누르면 지금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있는 이 셋 버튼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지금 한 10km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지금 10km 속도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HDC를 켜게 되면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속도만 나왔는데 HDC를 켜는 순간 그래픽 자체가 좀 오프로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래픽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로레인지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오프로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레인 모드를 돌려가지고 풀 자갈 눈길. 드디어 여기부터 지금 완전 물이네요. 어이구야. 네, 이제 선도 그룹은 안전거리 좋습니다. 한 대분 반. 오케이. 우와, 저거 보세요. 저 차가 지금 완전히 막 물에 잠겨 있는데. 우와, 이런 데를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이게 사실 몇 센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와. 야, 이거는. 조금 높아서 이제 전방시야가 확인이 어려우실 때는 꼭. 자, 언덕도. 야, 이런 것도 사실은. 자, 현재 계속해서 머드 모드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때는 확실히 앞이 카메라를 보면 좋네요. 가실 때마다 앞에 차. 야,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어필을. 장난 아닌데요, 어필 다운일이. 꼭
우와, 저 앞에 봐봐요. 완전히 지금 범퍼가 다 잠겼는데. 이야, 야, 이거 느낌상으로는 거의 옆에 막 차오른 느낌인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색다른 경험이죠. 이 차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네요, 이거. 저게 이제 결국은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기는 바닥에 뭐 자갈이 깔려 있는 단단한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뻘이다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물속에 진입을 하게 되시면 그냥 브레이크만 켜고 도강 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육을 가지고 하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많이 깊지는 않네요. 자, 옆에 보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지금 잔디를 저기 풀을 밟고 있죠. 좌우 카메라 우와, 물속 들. 자, 이렇게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자, 카메라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세차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호미분들도 네, 앞에 차 도강 한번 확인하시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도강 깊이가 최대 90cm까지 깊이가 되는데요. 방금은 뭐 90cm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도강이긴 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잠겼을 때 와, 저거 뭐 완전 많이 잠기는데요, 이제는. 좀 뒤뚱뒤뚱 해가면서 지금 이런 데를 간다는 거죠, 이게. 한 번씩 오시면 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바위 크롤 모드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건 넘어가는데 이게 약간 사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폭이 높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배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제 배가 안 걸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이건 이제 사면, 옆으로 기울어진 사면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야,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사륜 조향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네요. 요 좁은 데서도 이게 한 방에 지금 턴이 되잖아요. 락크롤 모드로 등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후에 자, 앞에 보시면 저희 인서터카 지금 범피 구간 주행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올라갑니다. 자, 차량이 좌우로 많이 비틀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장소도 등이 이렇게 딱 눌리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 사실 이제 카메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때는 진짜 좋아요. 이게 언덕 위에 안 보이는 구간, 언덕 너머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죠. 자, 이제 좌우 뒤뚱뒤뚱하는 그 코스입니다. 자, 가면 지금 여기 이제 앞바퀴가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앞바퀴가 들렸고 이번에는 뒷바퀴가 들리고, 네, 이런 상황인데도 지가 알아서 잘 간다는 거죠. 자, 드라이브 모드를 도강.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구동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뭐 물이 차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는 밀폐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구조, 그 부분만, 흡기 쪽 구조만 바꾸면 되는 거여서 그건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강 바닥과 물이 가지는 저항, 그리고 이제 미끄러운 길, 그런 거 속에서 차가 그 저항을 뚫고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구동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뭐 강력한 구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잘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바닥이 이제 진흙으로 된 뻘이다 이러면 그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과연 이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도강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역대 레인지로버 모델들도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1세대 레인지로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 고급 차였던 거죠. 지금 1세대 이거 레인지로버 갖고 있으면 대박일 텐데. 자, 요게 이제 2세대 레인지로버. 이때부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보였던 모델이죠.
길에서도 꽤 많이 보였던. 그다음에 3세대 레인지로버. 요거는 이제 BMW X5랑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했던 BMW에서 만든 레인지로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던 그 3세대 레인지로버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던 이제 4세대 레인지로버. 지금이랑 디자인이 사실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디테일에서 보면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죠. 이때부터 엄청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줬었던 모델입니다. 야,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드림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전시를 해놨는데 레인지로버 뒤에 이렇게 에어스트림을 연결해서 와, 야, 이런 모습이면 진짜 멋진 모습이네요. 네, 외관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실 디자인이 얼핏 이렇게 딱 보면 기존의 레인지로버랑 크게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의 그 철학 자체가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범퍼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이라든가 그릴이라든가. 그렇지만 디테일 부분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쪽 그릴 안쪽도 바뀌었고 헤드라이트도 좀 더 직선 슬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범퍼도 좌우로 그냥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이런 느낌에서 디자인이 좀 더 심플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예전에는 상하 아가미처럼 여러 개의 핀이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 자체가 직선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루프는 떨어지고 또는 밑에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 레인지로버 특유의 디자인 헤리티지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뒷모습은 훨씬 더 심플해져 가지고 좀 고급스러우면서 약간 컨셉한 느낌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세대 레인지로버는 차체가 커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만큼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어졌죠. 롱 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도 추가가 됐고요. 디자인에서는 기존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신형이 조금 더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방금 엄청난 오프로드 또 강을 건너고 그렇게 했는데도 실내에 돌아오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 레인지로버가 어떻게 보면 뭐 전기 장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지금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효율적이면 좋긴 하겠죠.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용성이나 또는 뭐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뭐 차츰차츰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장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플랫폼도 바뀌고 또 파워트레인도 바뀌고 특히나 이제 전장과 관련해서도 PB 프로가 지금 뭐 LG에서 적용하고 또 지금 T맵도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면서 예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고장 이슈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펜더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그 클레임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영국에서 만들면서 만듦새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허술함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랜드로버가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인지로버가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처럼 그 오프로드 테스트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를 꼭 오프로드에서 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온로드에서 더 많이 탈 거고 실제로도 이 레인지로버는 양복을 쫙 빼입고 이 차를 리무진처럼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고급스러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로드 주행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는 확실히 주행 질감도 뭐 기존에도 사실 레인지로버는 승차감이 좋긴 했지만 이번에 차체 강성도 더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에어 서스펜션 부분들도 보강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동화 모델은 이제 순차적으로 내년에 PHEV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PHEV는 이미 공개가 됐고 재원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레인지로버 PHEV는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급속 충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외국 기준으로 100km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분명히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 뭐 70km, 80km 정도 인증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주행하면 100km도 주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PHEV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PHEV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PHEV의 장점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전기 뭐 30몇 kW 정도 되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그 전기를 나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PHEV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까지 기다려서 사지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이미 뭐 사전 계약도 워낙 많이 돼가지고 올해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뭐 벌써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죠. 나름 오늘 랜드로버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시승 코스도 또 오프로드 코스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시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저희가 시승차를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 또 좀 더 다양한 체험들도 해보고 또 캠핑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다 롱휠 베이스 모델밖에 없어가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스탠다드 휠 베이스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부족한 사이즈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랑 길이가 20cm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만큼 2열의 무릎 공간이 거의 1m라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여유 있는 2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좀 더 럭셔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기본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만 하더라도 뭐 럭셔리의 끝판왕인 건 사실 여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스탠다드 휠 베이스도 많이 구입을 하실 거라고 본다면 뭐 그쪽 차도 시승차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좀 다양한 정보들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디오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동안 렌지로버는 뭐 계속적으로 메르디안 오디오를 계속 써왔죠. 출력이 무려 1600W나 되거든요. 그 제가 늘 자랑하는 볼보의 XC90 클러스트에 들어가는 게 1400W 수준이에요. 그리고 XC60 클러스트에 들어가는 게 1100W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1600W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출력 면에서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스피커도 총 35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헤드레스트마다 좌우에 한 개씩 스피커가 헤드레스트마다 2개씩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스피커이기도 하고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이면서 여기에 있는 스피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레스트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좀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음악을 조금 더 섬세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스피커 35개는 뭐 역대급이죠.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디폴트 오디오 세팅이 디폴트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바로 비교가 되긴 하는데 음색에 약간 취향을 반영한 그런 좀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운드가 스테레오 모드가 있고 메르디안이 지금 2가지 모드가 있는데 화면에 이 앨범 자켓 사진을 이렇게 크게 띄워주는 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야.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 you're the cure, you're the pain, you're the only thing I wanna touch.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지금 오디오는 이게 세팅을 조금 살펴보긴 해야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노멀하지는 않아요. 그 음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튜디오급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약간 뭔가 개성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요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살펴가지고 출력은 엄청 세긴 한데 근데 스피커가 좀 다 못 받아주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화려하고 선명하고 그런 느낌들이 좋긴 한데 결국 이제 1600W라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고 스피커 35개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제가 지금 계속 그 XC60의 BMW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바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체인지된 5세대 레인지로버 롱힐 베이스 모델 중에서 그 가솔린 V8 4.4 터보 엔진이 장착된 P530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뭐 여전히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좀 더 심플해지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더군다나 미래적인 느낌, 첨단 느낌도 더하면서도 그 어딘가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급스러움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줘 가지고 저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뭐 오프로드 성능은 뭐 이미 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좀 강력하고, 그리고 온로드 주행 성능도 정말 강력하고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롤을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들, 또 사륜 조향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면서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이번에 출시된 트림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오그래피만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막 다 2억들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야, 레인지로버가 이제 2억을 안 주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제 아래급의 트림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공급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엔 전부 다 이제 2억이 넘는 모델들만 지금 국내에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롱힐 베이스 모델, 특히나 뒷좌석을 그 VIP 시트로 꾸미게 되면, 그러면 정말 럭셔리한 그런 SUV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레인지로버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디펜더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분명히 조금씩 더 개선이 돼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난 제품들을 계속 선보이지 않을까. 일단 이 럭셔리함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최상위에 있는 그 럭셔리 SUV들, 마이바흐 GLS랑 벤테이가랑 뭐 컬리넌이랑 뭐 그런 차들, 카이엔 중에서도 또 위급 그런 부분들 중에서 봤을 때 이 레인지로버가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